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뭐 나는 이게 좋다. 뭐 나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말이 근사하거나 뭐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수술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뻔지르한 말이 많죠. 이상한 뭐 퀵, 뭐 어쩌고 회전, 광도 3D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 막 붙이는 광대 수술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있어 보여.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광대 수술의 역사, 뭐 또 볼처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광대의 역사, 그 다음에 L자절골, 또 최근에 나오는 뭐 상방고정, 뭐 앞광대가 나오는 광대 수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뭐 틀린 게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과학적으로 제가 수긍이 간다면 이렇게 수정해서 제가 잘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뭐 해당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제가 경험했고, 제가 공부했고, 뭐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제 방식이에요. 저의 방식 역시도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15년 동안, 근 20년 좀 안 되게 광대 수술을 쭉 해오고 있는데, 광대 수술을 하면서도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바꿨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요. 환자들의 요구예요. 가장 큰 건. 가장 큰 건 환자들이 수술하고 났는데 선생님 나 이 부분 좀 아쉬워요. 선생님 이 부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고 또는 환자들 경과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네. 이 방법은 요런 좀 단점이 있네. 뭐 이런 느낌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수술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는 광대 수술 난 이렇게 한다. 뭐 내 방법이 최고고 내가 내 방법이 맞다. 나머지 다른 방법은 다 틀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경험한, 제가 공부한, 제가 배워온 이런 여러 근거에 따른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늘 방송은 사실은 처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음, 병원에 환자분들이 상담 오셔서 원장님은 광대 수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한 번 예전에 이제 3D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방송 준비했고요.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확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광대 수술 전 환자의 고민사항. 대부분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이나 뭐 비대면 상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항상 묻는 말이죠. 분류압 걱정돼요. 볼처짐 걱정돼요. 볼페임 걱정돼요. 과교정 걱정돼요. 뒷광대 걱정돼요. 환자분들의 그 요구사항, 불안한 사항,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수술 방법의 변화, 그래서 저는 분류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볼처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페임은 이런 경우에 생기고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과교정은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뒷광대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분류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수술합니다. 또 볼처짐을 예방하고 또 볼처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볼페임을 예방하고 볼페임의 원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교정은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 뒷광대는 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하면서 그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조금 했죠. 그래서 광대 수술 후 볼처짐을 느끼는 분들에게 어떤 식의 그 볼처짐을 느끼느냐, 어느 부위에 느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귀 앞쪽 사각턱, 요 부위에 볼처짐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1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팔자주름 위 앞쪽 볼, 여기가 처졌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54%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 밑에 여기가 처졌다라고 말하신 분이 한 20% 정도 됐고요. 뭐 기타 부위가 15%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516명 정도가 뭐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반 이상이 다 여기 부분에 볼처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귀 앞쪽 사각턱 요 부위가 처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11% 정도 있다고 설문에서는 적어주셨는데 사실 여기 처진 부분은 광대 수술하고는 연관이 굉장히 적거나 아예 분류압이 생겨서 이렇게 광대뼈가 처진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마도 사각턱 수술 같이 하시고 느껴지는 거 여기 처진 거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대만 수술한 경우에도 여기를 처졌다고 느끼는 경우는 분류압으로 완전 광대뼈가 떨어진 경우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 팔자 위쪽 볼처짐이 대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광대 수술할 때 박리하고서 여기 살이 뭉치는 느낌이 실제로 환자한테 볼처짐이다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 뭉쳐지는 현상이 풀리는 데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저는 임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뒤에서 그 CT 관련해서는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꼬리 밑에 여기 마리오넷 주름 있는 부위에 처졌다라고 하는 거는 뼈가 아주 많이 줄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살이 많은 분들이 부었다가 붓기 빠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주름 부위에 처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 팔자 주름 위쪽 앞볼 여기에서 주로 처짐을 느낀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전 자료들을 조금 봤는데 이게 제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아주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같이 잠깐 보고 짧은 영상이니까 그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광대 축소술 시 체부 절골면에서 고정을 주로 거의 다 하게 되는데 이 절골면의 그 광대뼈의 두께를 실제 모형을 통해서 사람의 CT를 찍은 거를 3D 프린터로 뽑은 이 모형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정을 L-쉐입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광대 체부를 절골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위를 뼈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절골하는 부위인 고정을 하게 되는 부위인 이 부위는 지금 대략 보면 1.5mm 정도의 두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약간 상부로 가면은 3.7mm 정도까지 가고요. 그 더 위로 가면은 한 6mm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맨 밑에 고정을 할 때는 지금 거의 한 1mm에서 1.25m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골인데 보통의 고정이 철사나 어떤 와이어나 또는 스크류나 플레이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 두께가 2mm 이상은 뼈 두께가 있어야 고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치 쪽의 절골면에 있어서도 이 두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처음에 맨 밑에 부분은 한 1.5mm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위는 아치 쪽이니까 조금 더 두껍게 되는데요. 보통 한 4mm 정도, 그 위쪽으로는 한 10mm 가까이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절골면을 보시면 점점 위쪽으로 두꺼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의 광대 체부의 모습에서도 이 면이 앞쪽으로 갈수록 얇고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고정은 아래쪽보다는 약간 위쪽, 최소한 2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한 골에 와이어 시스템이든 스크류 플레이트 시스템이든 고정을 해야 그게 안정적인 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 10년 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광대 수술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사를 와이어링을 하고 또는 플레이트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광대뼈가 굉장히 얇다 생각보다. 근데 이 1mm도 안 되는 이런 노란 부위에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고정력이 생긴다는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이 플레이트는 위쪽에다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환자 뼈를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뼈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이 뼈 두께가 실제로 요 위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능한 위쪽에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도 수술을 할 때 뭐 이렇게 플레이트 2개 정도 4개짜리 이렇게 박아주고 뭐 여기 고정을 끝났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 이렇게 길게 뭐 한 4구짜리 3구짜리 이렇게 박아주고 끝났다라고 고정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고 문제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환자들 CT를 보다 보니까 고정을 여기만 이렇게 해놓은 경우에 나사가 빠지거나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광대가 이렇게 하방변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쪽에 고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뭐 환자분도 보셨겠지만 후배 선생님들도 보셨고 또 동료 선생님들도 보셨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뼈 두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내가 줄이겠다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여기가 부딪혀 가지고 요 위가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붙이려면 요 밑에를 잘라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전부 다 갈아주던가 잘라주던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연필로 지금 그려놓은 거, 이 부분이 연필로 그려놓은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삭제가 되어야만 뼈가 이렇게 떨어져서 붙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없어져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근데 엄지손가락이 없어져야 이렇게 딱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이제 2012년도인가 제가 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2년도, 13년도 그 무렵에요. 그 무렵에 이제 10년 전에 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도 봤죠. 2016년도에 이거는 그 브라운 성형외과 김태규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뭐 마름모 절골이라는 말을 쓰셨죠. 근데 사실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김태규 선생님이 논문을 쓰셔서 이쪽에 뼈 자르는 것보다는 요 밑에가 이렇게 많이 잘려져야 뼈가 이렇게 회전할 때 딱 맞는다.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2019년도에 김진우 선생님이 논문을 쓰신 거는 이렇게 밑에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에 고정을 하는데 뼈 두께가 이 A, B 포인트는 1, 2mm도 안 된다. 그래서 C 포인트가 돼야지 한 4에서 6mm 정도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논문은 나왔지만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얘기했던 이 뼈 두께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정을 하려면 가능한 한 이런 A 포인트나 B 포인트가 아닌 이 C 포인트나 그 위에다가 하는 게 고정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L자 절골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뼈가 걸려야 된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뭐 이런 분이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뼈를 잘라낼 때 이렇게 확 껴지게, 여기에 딱 걸려서 껴지게,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수술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논문 중에 보면 2014년도에 뭐 뼈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 이거는 이제 김 교수님이 옛날에 쓰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줄이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줄인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선택을 한다면 요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각도를 정확하게 그려라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야 아까 말한 요 내용처럼 뼈가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딱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L-쉐입 오스테오톰이라고 L자 절골이라고 돼 있지만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방법도 좀 아닌 것 같고 이 방법이 그나마 많이 하던 건데 여기도 이렇게 자르지 말고 약간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논문도 있었죠.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교근이 이렇게 당긴다면서요. 교근이 이렇게 당기는데 여기를 절골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뼈가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아줄 수 있겠지만 일로 떨어지는 거는 못 막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골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절골이 이런 식으로 돼서 뼈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요 부위에서 교근이 이렇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광대뼈가 밑으로 처지는 거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절골 방향이 뭐 이렇게 되면 뭐 자이고마틱 소스 메이저 머슬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일로 미끄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이런 식으로 절골이 돼서 요 포인트에서 뼈가 좀 걸쳐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면 핀이 지금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이 광대에 힘이 많이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이게 뭐 한 10이면 요게 한 1이나 될까 싶어요. 그러면 요 핀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요 방향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절골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자기네들은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논문에서 나온 건 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뭐 가구 조립 같은 거, 뭐 이케아 같은 데서 뭐 가구 같은 거 사가지고 조립해 보신 분들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나무에 못질 좀 해봤다 하는 목수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장난감 조금 만들어봤다, 뭐 레고 블록 좀 쌓아봤다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이런 기둥을 세워서 이런 지붕을 얻는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빨간 나무로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노란 기둥을 세우고 파란 지붕을 얹어요. 자, 왼쪽이 안전할까요? 오른쪽이 안전할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요? 누가 봐도 이게 안전한 거잖아요. 이게 수술할 때 똑같아요. 지금 중력 방향으로 이 지붕 원조는 파란색이 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못의 힘으로만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못의 힘으로만 이게가 밑으로 떨어지려는 거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왼쪽은요. 이 노란 기둥이 파란 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는 힘을 이 노란 기둥이 버텨주고 있는 거고 못은 얘네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는 못이 파란 지붕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럼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이게 더 안전하고 이게 불안정한 거거든요. 광대 수술도 이 영역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노란 그 벽과 이 파란 벽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못을 박잖아요. 이렇게 박는 게 안전할까요? 이렇게 박는 게 안전할까요? 이렇게 박는 게 안전할까요? 그나마 어느 게 가장 안전하게 박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느 게 가장 잘 버틸까? 오래 버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에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의 무게를 파란 기둥의 무게를 순전히 못만 받아요. 노란색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순전히 못이 파란 아이의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요. 얘가 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여기로 왕창 몰리고 얘가 붙잡아 주게 돼요. 얘는 일로 떨어지려는 힘을 이 못이 휘어지고 끊어질 정도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그나마 얘가 가장 고정력이 세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
얘는 못이 100% 힘을 받고 얘는 이 부위에 굉장히 큰 힘이 가고 얘는 이 부위에 큰 힘이 가지만 그 접촉 힘이 가는 면적이 예를 들면은 얘는 힘을 받는 면적이 이만큼이라면 얘는 힘을 받는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얘가 훨씬 더 이 못이 잡아주는 힘은 못에 가해지는 힘은 얘가 적어요. 일단 요걸 조금 이해하시고요. 다른, 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얘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황창원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저는 요 고정 방법은 솔직히 저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황창원 선생님이, 이루미 성형외과에 이렇게 논문을 쓰셨는데, 요거, 신박하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보고 이렇게 하라면 글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CT에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냥 요거를 일자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았다 치면은 구조적으로는 이 녀석처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살짝 위에다가 얹어주면요. 구조적으로는 얘처럼 돼요. 그래서 아치 쪽의 하방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또 줄어든 아치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걸 일자로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교근이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있으니까는 여기가 제일 두꺼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가 제일 얇고요. 여기가 제일 두꺼워요. 3분의 1 지점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두껍고 여기가 제일 얇아요. 그래서 두꺼운 걸로 등고선을 만약에 그려보면 여기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그려지고 여기는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서 가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라보면은 이 앞쪽이 계속해서 얇아지죠. 요 A 단면에서 B 단면, C 단면이 있는데 뒤에보다 앞이 점점 얇아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 2014년도 논문에서도 보면 근육을 그려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 단면을 보면 전부 다 여기가 얇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두꺼워요. 요렇게가 두껍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얇아지는 등고선을 이렇게 그려요. 요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가장 두껍고 요렇게 두껍고 등고선을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얇아져요. 이런 식으로. 요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문민 선생님이 2012년도에 쓰셨던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은 얘기를 만든 이유가 됐던 논문 같아요. 광대를 많이 줄이면 이 뼈가 얘를 들어가게 하고 이 광대가 들어가니까 이 부칼페페드가 안에 있던 지방이 마세터머스를 밀어서 여기가 불룩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광대를 위로 상방 고정시키는 게 좋다. 이제 요 논문이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말하는 논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광대를 상방 고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환자에서 고정이 잘 된 경우와 하방 변이가 된 경우 이 부분이 불룩하더라. 이렇게 CT로 보여주셨죠.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지만 이거는 부위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 고정을 해서 여기가 불룩해지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하나, 버트리스라고 하는 이 상악동을 개방하면서까지 이 방향으로 광대를 막 올리면 요 부분이 볼록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앞광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불룩해진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볼쳐져서 보인다라고 느낌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방고정의 논문의 원리는 요 부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논문을 보고 자꾸 여기를 설명하려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광대 수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재수술하기도 난해한 상황으로 만든 광대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오른쪽을 보시면요. 절골 부위가 이 템포럴 프로세스가 나오는 요 부위에 가능한 가까운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뒷광대가 이만큼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수술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건 이 템포럴 프로세스가 나오는 라인에서 가깝게 광대 아치 쪽 절골 라인을 만드셔라. 이렇게 앞에 만들면 이거 광대 줄어든 효과도 안 나타나고 여기 볼 패인 듯이 보이고 말썽 생긴다. 여기는 잘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것도 뒷광대가 남는다고 지금 환자들이 불평을 얘기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체크하셔야 될 게 내가 광대 수술하고 여기 가깝게 최소 여기 정도까지 절골이 됐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뺑 절골이 됐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피해야 돼요. 이건 정말 선생님들이나 환자들 모두 꼭 이해하셨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페인 라인에 맞춰서 여기에 절골 라인을 만들자. 지금 여기처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광대가 뒷광대가 많이 안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돼도 요거 나중에 조금 정리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요 부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놔 버리면 재수술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또 하나 이 각도만 볼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보면은 또 이 광대가 하방 변이가 일어났죠. 이게 하방 변이가 일어나면요. 말썽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턱 관절이 입을 벌릴 때 이 관절이 앞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해서 관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빠져나가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빠져나가다가 얘가 여기 나가다가 얘 탁 걸려요. 그럼 아파서 입을 못 벌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재수술을 하면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는 난감하다고요. 여길 다시 절골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자니 이렇게 고정을 하자니 이 뼈 조각난 뼈가 너무 작아서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면서도 뼈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라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가 일어나서 이게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광대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잘 줄어들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밑에만 붙어 있고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술하는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잘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잘 됐어요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보면 밑에 고정한 부위만 붙어 있고 위에 요 부위에 떨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요 부위. 그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 세 부분 정도는 꼭 광대 수술해서 확인하셔라.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절골 라인 아치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여기처럼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변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체부 쪽에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는지, 고개 들어서 보면 이렇게 꺾여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체크하셔도 크게 실수는 안 한다. 그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너무 상식적이고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씩 조금 봐볼게요. 제가 아까 그 처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환자분의 CT예요. 그럼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꺼져 보이는 거, 여기 이렇게 훅 패여 보이는 거.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볼페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이 부분 여기 왜 패인 거죠? 정상적으로 여기 패여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무 수술 안 했는데. 이거 왜 패이죠?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보면 여기 살짝 꺼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패이죠? 광대 수술했나? 수술하기 전에도 광대 볼페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거를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잘라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고개를 숙인 채로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광대 나오죠. 아까 제가 여기다가 광대뼈를 줄여서 얹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줄여서 얹어 놓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데가 여기에요. 지금 요 부분.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볼까요? 얘가 광대예요. 옆에서 제가 살짝씩 잘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여기는 끊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닥에 받쳐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쭉 가면 이렇게 받쳐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줄여놓은 광대를 얹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황창원 선생님이 썼던 논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얹어주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얹어주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에서 뼈가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어든 광대는요, 밖으로도 못 나가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요. 그러면 줄어든 채로 있게 되고 하방 변이가 막아지죠. 그 이론적인 근거, 해부학적인 근거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요거를 조금 요렇게 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속해처럼 바구니처럼 누가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 광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아이루미 황창원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얹어주는 방법이 좋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계속 근육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여기가 꺼져 보이냐?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찾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숙여서 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광대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광대인데 광대가 여기가 코예요. 이게 뒤통수고요. 그럼 광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육도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근육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음영 조절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교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마음의 눈을 뜨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교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교근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자, 요게 교근이에요. 요게. 마세터 머슬이라고 하는 게 요 녀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영 조절을 살짝 또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 좋아. 요게 교근이야. 요게 교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덩어리진 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덩어리진 게 뭔가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게. 요건 뭐냐면 요건 침샘이에요. 침샘. 그런데 또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뭔가 까무티티한 밤색으로 된 요 녀석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교근이 보이고요. 요게 교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침샘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 보이시죠? 자, 정면에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정면. 그럼 단면이 어딘가를 보세요. 여기 볼 꺼진데 여기 있네. 볼 꺼진데 여기 있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 다시 보면 피부명으로 보면 여기 볼 꺼진데 여기죠. 자, 볼 꺼진데 여기죠. 자, 그럼 볼 꺼진 데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꺼져 있어요. 그럼 어디서 꺼져 보이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고개를 숙여놓고 음영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보이시나요? 볼이 여기 꺼져 있죠. 볼이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꺼져 있죠. 자, 여기가 꺼져 있죠.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침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심부볼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심부볼이에요. 이 노란색이. 그럼 왜 꺼진 거예요? 귀밑샘이 너무 크거나 심부볼 지방이 너무 많거나 또는 교근이 작거나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패여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교근이 작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쭉 올라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근이 요 위로 가면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지죠. 여기만 한번 보실게요. 내려가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근은 되게 얇아지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근이 두꺼워지기 시작하죠. 여기 두께가 여기 두꺼워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근데 요쯤 끝에쯤 내려가면 치아 아래 치아 있는 정도 이 아랫입술 있는 정도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침샘이 훨씬 크고요. 교근은 작고요. 심부볼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히 뭐 광대뼈 수술 안 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런데도 볼이 패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게 침샘이고 교근은 지금 여기 이렇게 겹쳐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거는 심부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내가 왜 패였고 왜 쳐졌고 요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일단 요 CT에서는 그걸 환자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단순히 뭘 해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시고 이게 CT 찍어서 봐야 하는 거지 뭐 제가 보고서 딱 그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 정도 되면 이분 침샘이 크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꺼져 있으니 보톡스 맞았나 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기가 조금 볼록하면 심부볼 지방이 좀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여기가 볼록하니까 심부볼 제거한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긴 심부볼 없어요. 뭐 여기가 볼록하니까 입꼬리에 있는 여기가 볼록하니까 심부볼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심부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심부볼이에요. 위치도 모르면서 그냥 요 언저리가 심부볼이라고 하니까 나 여기 볼록하니까 심부볼 제거할래 이런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심부볼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요 부분이 심부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표정 근육이랑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뭐 지방이라고 말할 덩어리진 그런 구조물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요게 지금 광대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그 경우에요. 지금 요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절골 라인이 한참 밑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요 부분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 간격이 중요한데 이게 5, 6mm 넘어가면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은 뭐 한 3, 4mm 밖에 안 되거든요. 3, 4mm? 이 정도면 시간 지나면 붙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밑으로 떨어진 녀석이 조금 걱정되고 이거 벌어진 것도 걱정되고 한 게 있지만 이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개 들어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여기를 절골해서 이 뼈를 밀어 놓고 얘는 이쪽으로 더 붙여서 약간 올려서 얘를 끼워 넣고 플레이트로 고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고정하고 고정 두 개 하고 여기까지 고정한 거예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가능한 한 최대한 붙여놓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던 광대를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고정도 이게 불안하니까 가능한 한 위쪽으로 이 안화 이 뼈 밑에까지 요 라인까지는 입안으로 충분히 고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 최대한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플레이트도 보통은 2개 정도 쓰는데 막 3개까지 써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왜냐면 여기를 고정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 뼈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 너무 얇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 1mm 밖에 안 돼요. 근데 근육이 당겨버리면 여기 빠스락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위에다가 제가 고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2개까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올려주기만 하고 여기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나마 간단한데 올려주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요 라인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없애주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조금 빡시게 해서 이렇게 3개를 고정하게 되고요. 여기 뼈는 너무나 얇아져 있어서 한 1m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CT에서도 잘 안 나오죠. 이런 데는. 종이장 같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핀셋으로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핀셋으로 딱 누르면 그냥 바스락 거리면서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요런 광대 수술을 꼭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이 계시면 가능한 한 아치 쪽 절골은 뒤쪽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웬만하면 뒤에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기는 연결이 돼 있지만 여기는 벌어지잖아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라. 가능한 한 이렇게 고정하려고 애쓰자. 그 3가지, 4가지 정도만 꼭 심각하게 생각하시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광대 수술한 경우에요. 이게 2020년 7월에 수술 전에 찍은 CT고요. 이게 한 달 반 정도, 30일 딱 됐을 때 모습이고, 이게 이제 7개월 됐을 때 모습이에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등고선 패턴 한번 보세요. 이게 수술 전에 팔자주름이 있는데 등고선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한 지 한 달 됐을 때 등고선 패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불룩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등고선 패턴이 일자로 떨어지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등고선 패턴이 일자로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패턴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 얘기는 여기가 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패턴이 일자로 바뀌죠. 이 등고선 패턴 보세요. 수술 전, 수술 후 한 달, 그 다음에 7개월. 그럼 수술하고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게 처진 게 아니라
사실은 붓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한 것도 뼈로 보면 이분은 3개를 했어요,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와이어 고정을 하고 위에다가 플레이트 2개 정도 박는데 이분이 격투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단디하려고 3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어가지고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는 수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고정을 하고 밀어 넣은 거고요. 그래서 7개월 정도 됐을 때 보면 뼈가 이렇게 붙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다음에도 나중에 또 7개월째 플레이트 빼면서 여기를 또 갈아서 없애요, 저는. 여기를.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그러면 2번에 나눠 하냐? 그 얘기를 좀 마저 드릴게요. 여기 뼈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 아치뼈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뼈가 덩어리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아치잖아요. 한번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아치인데 보면은 뼈가 여기는 두껍죠. 근데 앞쪽으로 오면 우리가 많이 줄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뒷광대가 남는 게 싫어서 여기를 이렇게 갈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고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빈 뼈거든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럼 이 뼈 두께는 얼마나 되냐? 이건 어차피 갈아내니까 고정을 위한 두께도 아니고 1.8mm 밖에 안 돼요. 안쪽은 안쪽에 고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한 2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안에다가 이 그 뼈가 없는 데다가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핀 제거하면서 여기를 싹 정리해버리자라는 게 제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술한 걸 보면은 이때 7개월 지나고 나서 플레이트를 제거하면서 여기를 싹 갈아버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전, 그 다음에 수술하고 한 달 한 20일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수술하고 나서 11개월, 그 1년 됐을 때예요. 자, 등고선 패턴 한번 보실게요. 등고선 패턴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보이시죠? 요렇게 가는 거. 그런데 수술하고 한 달 20일 됐을 때 보면은 요렇게 가는 게 요렇게 꺾여 버리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볼록해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볼록하죠. 또 하나는 광대 45도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잡히는데 하이라이트 잡히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 느낌을 환자분들이 느낄 때 나 광대가 처졌다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죠.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던 게 여기선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넓어져 있던 게 여기는 조금 위로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여기 등고선 패턴을 보시면 수술 전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모습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60대 좀 안 되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뼈를 봐도 이렇게 위쪽에 수술 전하고 같이 보시면 이렇게 너치처럼 이렇게 쏙 꺼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밑에서 와이어 고정해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좀 밑에 쪽에서 두꺼운 쪽에 뼈에다가 하나 고정하고 가능하면 위쪽에 하나 고정하고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면은 살짝 올라가 있죠. 요 라인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안쪽에다 걸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갈아주고 이렇게 보면 뒷광대를 갈아가지고 뒷광대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뒷광대가 거의 없잖아요. 수술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이 부분이 남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을 거의 안 남겼죠. 그리고 지금 수술하고 나서 1년 됐을 때 보면 뼈가 다 위쪽에서부터 다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 수술 후 한 달 18일, 그 다음에 한 달 7개월 됐을 때.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 이 등고선 패턴을 한번 보세요. 수술 전, 수술하고 한 달 20일 되니까 여기가 볼록해지면서 등고선이 이렇게 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일자로 내려오던 이 등고선이 여기서 이렇게 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7개월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얘기는 여기가 불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이라이트 있는 것도 보면 이 면적이 상당히 넓게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하이라이트가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한 달 무렵, 두 달, 세 달 됐을 때의 붓기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처짐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광대 수술을 했음에도 여기와 여기는 뭐 처짐이나 늘어짐이나 이런 거랑 거의 안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럼 광대 수술했다고 우리가 처졌다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은 다 요 부분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각턱이랑 같이 한 경우예요. 자, 수술하기 전에도 여기가 꺼져 있죠. 볼펜이 이렇게 워낙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에 있는 이 뼈랑 같이 보면요. 광대뼈가 이렇게 있고 교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껍고 여기는 계속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얇은 데랑 뼈 튀어나온 데랑 경계 부분이 요 부분이 꺼져 보이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제가 마우스에 가만히 두고 피부 음영으로 바꿔보면 그 부분이 딱 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볼페임이 수술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근의 두께 차이와 뼈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큰 뼈가 있는 데를 더 이쪽으로 상방을 고정시켜 버리면 여기가 더 훅 패여서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볼페임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등고선 패턴 보시면 요렇게 떨어지죠. 근데 지금 여기는 등고선 패턴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요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지금 20일째인데 곧 무렵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 보인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볼처짐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정도 넘어가면 그대로 예전하고 비슷하게 돌아온다. 요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ECT는 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냐면, 제가 광대 수술을 할 때 환자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수술합니다 라고 보여드릴 때 요걸 갖고 보여드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저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수술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자르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절골 라인을 만들고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골 라인을. 그래서 광대 수술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절골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삐꾸름이 잘라요.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여기에 가깝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광대를 줄이는 걸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안으로 밀어넣고 얘를 돌리고 해서 이렇게까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살짝 밀어넣고 그리고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얘를 살짝 위에를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딱 붙여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살짝 여기 걸치게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걸치게 되고 여기는 딱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내가 45도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살짝 밀어 넣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죠. 그럼 이 부분은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길 갈아요. 이런 식으로. 갈아서 없애고 고정을 하는 거죠.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뼈 두께를 보면서 갈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고정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갈아내고, 그리고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붙잡아 주려고 와이어링만 해요. 철사로. 그 다음에 플레이트 여기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뭐 요거는 왜 준비했냐면, 요거 한번 보시면 이 뼈가요, 안 보이게 해버리면 이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건 속을 다 채워놨는데 사실 이렇게 다 속이 찬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막 공기가 차 있는 빈 뼈예요. 그래서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갈아지지 않으면, 수술하면서 여기가 마른 모쪽으로 잘리든가 여기가 갈아지지 않으면 이게 딱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잘라 놓고요. 이렇게 하늘색에 있는 뼈 절골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를 다 갈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라인 요 부분은 안 갈고 초록색만 이렇게 갈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뼈를 밀어 넣으면 딱 붙여. 그 다음에 여기 단차 있는 거는 요 위에서 이렇게 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뒷광대 남은 거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갈아낸다는 거고.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뼈 모양을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광대 절단면이 일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 우산 모양이다. 요 두께가 다 다르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얇아진다. 그래서 요게 아까 PPT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PPT에서 보여드린 처음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 이거 있죠. 지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실제로. 여긴 공기가 차 있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뼈거든요. 그러니까 피질골, 이걸 해면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필칠한 데를 갈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 않고 엄지가 빠져야 이렇게 된다. 그래야 요 위에가 딱 붙어 있지. 안 그러면 엄지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 넣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한 한 뼈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게 이게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니, 잘 붙는 방법이니까 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름모 절골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 부분을 없애서 얘가 엄지를 빼서 이렇게 되게 하는 게 마름모 절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자르지 않고 여기도 마름모로 자르는 이유는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일로 상방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앞광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 더 불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막 플레이트를 잔뜩 이렇게 박는 거는 글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환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환자의 실제 수술 전후 이렇게 모습이에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1년 16개월, 한 달 16일 된 거고, 이게 6개월, 7개월 된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광대가 옆광대가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턱 관절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개 들어서 보시면 수술한 내용 보시면 여기서 확 줄여놨죠. 근데 여기 뒷광대를 제가 좀 남겨놨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왜 그랬냐?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자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럼 고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핀 빼면서 여기를 뒤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고정이 중요하니까 처음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광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요 부분은 동의하고 이 부분은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부분. 또 대만의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난 요 부분은 되게 괜찮은 방법 같다. 고정은 가능한 한 여기 A 포인트, B 포인트 아니고 이 위쪽으로 하면 할수록 좋다. 가장 좋은 건 여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보이니까 여긴 두피절개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안 되니까 그래도 가능한 한 요
안화 밑 라인까지 요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위에다가 고정하자. 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절골 라인을 뭐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근육이 당기는 힘을 받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뼈에 걸쳐져서 얘가 당겨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핀에 의지해서 얘가 당겨지면 언젠가는 이 핀이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했을 때 얘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 분류압이 되고 요게 떨어져서 막 플로팅 자이고마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핀이 부러지고 휘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다 요런 식의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양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백능민 선생님이 써주신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골처짐은 여기다, 여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